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포천에서 달리던 민간인 차량에 탄환이 날아든 사건, 알고 보니 군 사격장의 유탄이었죠. 이런 일을 또 당할까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며 대책을 호소해 왔는데요. 최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에 위치한 3개의 군부대 사격장. 주민들은 사격 훈련이 시작될 때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각종 포탄 소음을 비롯해 언제 또 사격장에서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탄, 도피탄 피해까지도 감내하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에 지난 70여 년간 인내하며 살아왔다. 과감하게 나머지 부지는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온 주민들은 끊임없이 안전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천시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을 사례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강원도 정선, 경남 거창 등 4개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골프장과 경기도 수원의 광교복합체육센터,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복합체육시설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팜 도입, 태양광 발전 등을 이용한 사업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이 있다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했는데 방법론까지도 좀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격장 주변은 군부대 시설들이 많아 국방부와의 협의, 재원 마련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포천시는 주민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제26회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5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관광 소비액은 186억 7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9일 포천시와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축제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보고의 자료에서 명성산 등산객은 7만여 명, 축제 방문객은 4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 포천시의 관광 소비는 18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3% 증가했으며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액은 36억 8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포천시 전체 관광 소비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양주시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접수를 진행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논의 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인데요. 양주시는 올해 하계작물에 옥수수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논콩에서 두류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제곱미터당 50원,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제곱미터당 100원 등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보조금은 이행 결과에 따라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70년 안보 희생을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으로 보답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며 이같이 외쳤는데요.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 지역에는 약 70년 전부터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는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 총선 대진표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맞대결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21회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 계양구 을선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얼마 전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한 곳입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맞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이 지난 11일 당내 후보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결심할 경우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천자 면접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전략공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우선 추천 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계양 을선거구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으로 우선 추천 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준대로라면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윤영선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윤영선 예비후보,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 등 2명뿐. 추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와 여야 공천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9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며 360만의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년 뒤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중 3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2만 6천여 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역별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는 4년 뒤인 2028년에 8,100여 곳으로 약 3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경우 2028년 1,370여 곳으로 같은 기간 34%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진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에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8만 1,016명을 포함하면 총 308만 1,059명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는데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3년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만 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천 9백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중 41%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을, 32.7%가 보통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과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과 세종 등 주요 도시 4곳에 설치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업 착수 가능성과 향후 추진 절차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거나 부부 가구이며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공급되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에서 85%의 임대료로 공급되고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급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과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건폐율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노선 조정 관련 시민의견 청취회를 엽니다. 시민의견 청취회는 다음 달 저녁 8시 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여는데요. 김포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토론회 당일 현장에서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의견 청취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시민의견 청취회는 김포시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긴급교체공사로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월 4일 밤 11시까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는데요. 통제 구간은 올림픽대로 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2차선 약 100m 구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